네,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슈뿐 아니라 미디어에서 조명한 갖가지 기사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 구합니다. 월가월부 일주일을 임팩트 있게 마무리해주고 계신 이지환 ISL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종목이 보이는 뉴스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챗 GPT에는 클로바 X, 또 구글 앤 Q, 한국어 능력 앞세운 네이버, 국내 시장 수성할까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자, 대표님의 평가 어제 나왔습니다. 대표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사실 그 방송 전에 한번 사용을 해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워낙 그 대기가 많아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하이퍼 클로바 X는 확실히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구글의 뭐 바드라는 챗GPT나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를 해도 일단은 한국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가장 정확할 수 있다. 어제 공개 발표에서도 강조드렸던 부분이 네이버에서 우리의 정보가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그 한국어 최적화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부분이 기업형 서비스와 연관되어서 데이터 센터 자체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결국에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좀 다른 전략의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해줬는데 그 부분은 결국 다른 플랫폼과의 자체 서비스,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챗GPT 혹은 GTP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도 이제 펀더멘탈 자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클로바 X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들 대거 출시가 됐고, 그렇다면 네이버의 확실한 한방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좀 길게 보시면은 사실 네이버가 이 하이퍼 클로버 X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입했던 인원이나 자금을 본다면 규모가 적지가 않습니다.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조 단위 이상을 투여를 했고 충분히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적인 모델을 제시를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충분히 변화를 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하겠지만 펀더멘탈을 레벨업 시킬 수 있다라는 요인으로도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특히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강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아마 사업 시너지 효과가 이제 크게 날 거고요. 아마 제일 관심은 Q라는 대화형 챗GPT에 이제 관심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이걸 직접 시연해 보고 과연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네이버 쇼핑몰이라든지 클로버 노트라든지 혹은 파파고 등과 같은 기존의 네이버 플랫폼과의 시너지 효과 확대. 요게 이제 결국은 GTP가 차지하는 영역에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시키는 그런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뿐 아니라 쇼핑에 있어서도 새로운 장이 좀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제 GPT 자체가 우리는 챗 GTP에 그 주목을 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그 사용률이 상당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강조한 부분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도 단순하게 챗 GTP에서의 어떤 정확도라든지 이런 그 흥미성 위주가 아니라 네이버가 가지는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그 다른 플랫폼과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가 지금 이제 급등락이 사실 그 며칠 동안 반복이 되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이 하이퍼 클로버 X를 출시를 두고 차익 실현을 하는 쪽과 혹은 매집을 하는 쪽에 상당히 수급이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좀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접근 바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지금 23만 원 이하에서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단기로는 29만 원, 손절 가격은 21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매수가 23만 원 이하에서의 분할 진입을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 29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이지환 대표님의 오늘장 공략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 SK 스퀘어입니다. SK 스퀘어는 상당히 이제 독특한 기업인데 일단은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SK 하이닉스에 알고 계신 것처럼 모회사,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로서의 그 역할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투자회사로서의 역할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펀드 TG 스퀘어를 이미 출시를 했고요. 일본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한 부분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주회사로서의 역할과 투자회사로서의 역할이 교차되는데, 최근에 AI 반도체와 관련되어서 가장 핫한 그 부분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그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어떤 특정 종목을 선택하기 어렵다라면 오히려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SK스퀘어를 한번 매수 고려를 좀 해보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그 투자회사로서의 주주 가치가 최근에 2천억 자사주 매입, 여기에 최근에 이제 11번가를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IPO와 그 회사 분할 인수 합병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가 상당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가격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좁은 박스권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44,000원 이하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56,000원, 손절 가격은 41,1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때는 영업 손실이 났는데 획기적인 요인이라고 하죠? 네, 실제로 뭐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주로 매각을 하고 그 자회사의 지분법을 반영하는 곳에서 나오는 회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영업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그 오늘 아마 잭슨홀 미팅에 파월의 발언을 앞두고 차익 실현 물량과 매집 물량이 상당히 교차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여기에 그 매수가 들어온 쪽과 어제 차익 실현 물량 나온 쪽이 변동성을 유발하는데 이런 이제 단기적 대응은 상당히 하기 어렵고요. 지금은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펀더멘탈을 보고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좀 보시고 경기 관련된 종목은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그 파월의 금리와 관련된 있는 발언을 확인을 하시고 다음 주에 시장 반응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이 보이는 뉴스에서 네이버와 SK스퀘어 투자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이주환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